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회장 최재현. 김명서입니다. 네, 이제 제가 한번 학과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발표 자리에 서서 굉장히 떨리네요. 여러분은 경제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하면 떠오르는 선명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누군가는 여러 가지 그래프와 복잡한 수식을 배우는 머리 아픈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또 누군가는 모르면서 살아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그 어떤 학문보다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발표의 첫 순서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왜 해마다 물가는 바뀌는 것일까요? 혹은 왜 어떤 해에는 직장을 구하기 쉽고 어떤 해에는 어려울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과목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목차에 따라 경제학과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의 간략한 커리큘럼, 그리고 경제학과에 관련된 무성한 소문 혹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경제학과는 이렇다더라.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경제학과를 진학한 후에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에서 다루는 학문, 경제학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칙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적 논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실천적,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경제라는 말도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을 가진 경제세민이라는 한자어를 줄인 것에서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은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밥을 먹거나 여가 생활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돈을 소비합니다. 그렇게 소비된 돈은 다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넓은 응용력과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과학 분야의 왕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 중 유일하게 노벨상이 수여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경제학은 단순히 경제 자체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 사회, 행정, 법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학과 내에서 정치경제, 교육경제, 환경경제, 경제법 등 다양한 과목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을 통해 다른 분야와도 연계하여 공부하기 좋은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재형 회장이 경제학과 커리큘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순서를 이어받아서 경제학과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법이 있다라는 말이나 수요가 없다, 공급이 부족하다 등등 여러분께서 경제학과로 전공 진입을 하시게 되면 어느 때보다 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시장에서 개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는지,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수립되는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 법칙과 함께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커리큘럼을 따라 커리큘럼의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말이죠. 여기에서 우선 경제학과로 전공 진입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실 과목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이 전공 핵심 과목, 흰색이 전공 일반 과목입니다. 먼저 경제학 원론 1과 미시경제학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과 기본적인 시장의 법칙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학원론 2와 거시경제학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국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국가의 경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해, 즉 거시경제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경제학과는 전공 핵심 100% 운영 학과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과목은 모든 경제학과 학우분들께서 수강하시게 됩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라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게 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경제에 대해 잘 모르셨던 학우분들도, 예전에 경제를 배우신 적이 없는 학우분들도 이 전공 핵심 과목을 2학년 때 수강하시면서 경제학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쌓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경제학과에 진입한 뒤 1년 동안 전공 핵심 수업을 위주로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께서 각자 흥미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거시강론, 미시강론 등 심화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과목은 여러 다른 학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본인의 흥미에 맞는 커리큘럼을 골라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직접 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법, 환경, 재정, 화폐금융, 국제경제, 교육, 수리경제, 노동, 의료 등 다양한 거시 미시 강론이 개설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실제로 산업조직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산업조직론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경제법, 즉 공정거래법 수업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직되어 있는 전공 이수 제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각 영역의 과목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이수해야 하는 선수 과목이 존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진입 이후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차근차근 정해 선수 과목 체계에 따라 3, 4학년 수강 신청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에서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 선수 과목 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량경제학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경제통계 분석의 수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경제통계 분석을 들어야지만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계량경제학 수업을 보다 원활하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루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제학과 전공 생활, 즉 전공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여러분께서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배들을 만나보지는 못했겠지만 지난 몇 개월간 그래도 선배들을 접하면서 과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경제학과는 어떤 학과일 것 같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학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답변하시는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과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학과는 과목 특성상 사회과학 계열의 다른 과보다는 수학을 많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학과 통계학과 두 경제대학 소속 학과들이 수학을 많이 쓰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제 경험을 했을 때 수학 때문에 진심으로 경제학과의 과목을 듣지 못해서 학과에 진입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국영수 중에서 수학이 제일 자신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좋은 성적을 받으며 잘 수업을 듣고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학과에 진입하신 후에 기초적인 경제 공부를 할 때에는 2학년에는 문과 수학을 원활하게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학과에 계신 700여 명 정도의 학우분들이 모두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수학을 사랑하는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수학과 경제통계분석, 더 나아가 경제학과에서 가장 수학이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는 계량경제학이 굉장히 인기 과목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에서 쓰이는 수학이 도전하기 꺼릴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 수학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욕심을 버리고 실제로 그 경제학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학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학이 걱정되어서 혹은 수학을 못해서 경제학과 진입을 포기하신다거나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PPT에 써놓은 것처럼 학점 관리가 어렵다는 편견입니다. 경제학과에 이제 학점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에서 경제학과로 진입할 때 이제 학점 컷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데 진입 후에는 모두 베이스가 없는 전공 새내기로서 고등학교 때 경제학을 선택해서 수능을 친 학생들이 물론 조금은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그건 분명 일부일 뿐이고 전공 핵심 기초 과목을 수강하면서 여러분 모두 경제학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쌓아가신다면 분명히 학점 관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마지막 잘못된 편견은 경제학과는 개인 플레이만 한다더라입니다. 경제학과는 팀플 수업이 있는 수업이 거의 없고 거의 700명이나 되는 거대한 학과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모두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공 캠프, 개강 파티, 경제인의 밤 등 각종 학과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대학의 학회를 통해 학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학생회도 약 3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학생회에서 주도하는 스터디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학과에 진입한다고 해서 혼자 이 막막한 경제 공부를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명서학우께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약 10가지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어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년도 전공 진입 학점 컷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였습니다. 전공 진입 학생의 학점이 학생회장단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컷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3.8에서 3.9 내에서 경제학과 전공 진입 컷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사전 질문은 전공 진입 후 학점 관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였습니다. 물론 경제학과가 학과 특성상 1학년 학점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학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공 진입 후에는 진입생 모두가 전공 과목에 생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해오셨던 것처럼 성실히 배운 내용을 파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경제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공 핵심 기초 과목 경제학 원론 1, 경제학 원론 2, 미지경제학, 거시경제학을 잘 이수해 놓는다면 훨씬 베이스가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제학과 노베이스 괜찮을까요? 기초 지식이 없다면 전공 공부 많이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기타 교양을 제외하고 기초 인문 사회 과목, 기인사 과목 중에서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과목은 단연 경제학 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제학과에 진입하는 학생들 중 이 경제학 인문 과목을 듣지 않고 온 학우분들도 많았습니다. 진입 이후에 모두 전공 기초 과목부터 시작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노베이스여도 베이스가 없어도 경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전공 진입 전 방학 때 들을 만한 경제학 입문 공부에 도움이 될 교내의 강의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였는데요.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실천적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와 연계되어 희소한 자원과 돈의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공 진입 전 방학에는 전공 과목 공부를 예습하기보다는 경제 관련 도서나 기사,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며 경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을 보다 더 추천드립니다. 전공에 대한 공부는 전공 진입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수학적 틀이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사용되는 수학적 틀이 생소하다면 타 과목에 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목과 개인별로 필요한 공부량은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전공 수업의 수업 계획서에 권장 학습 시간과 학습 방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제학과 학생회나 혹은 스터디, 아까 말했던 경제대학 학회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니 선배, 이제 가입하셔서 선배들에게 여쭤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다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수업이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개략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과 수업 중에서 인상 깊은 수업은 계량경제학 수업과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인 법경제학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량경제학 수업은 회귀 분석을 경제학적 이론으로 다루는 수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게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준 과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학적 틀이 사용되고 자유롭게 수학적 틀을 다루면서 또 그 수학적 툴을 컴퓨터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교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본 것이 거의 처음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고 또 어려웠지만 도전 끝에 성취하는 기쁨이 있듯이 그런 기쁨을 제게 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법경제학도 굉장히 많은 제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경제학은 경제법, 즉 공정거래법과는 다른, 그러니까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규제를 만들고 또 어떠한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동태적인 경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사회 효용을 어떤 식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 학기 동안 전반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이 굉장히 이론적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상문 밖의 경제학, 즉 현실의 경제학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역시도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김용광 교수님의 위시경제학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실 수학에 큰 재능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김용광 교수님의 위시경제학을 듣게 됐는데요. 수리경제를 전공하시는 분인 만큼 수리적 틀을, 그리고 수학적인 모델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렵고 생소하고 되게 내가 이 수업을 왜 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정식을 수학적인 게 아니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서, 만약 전공 진입하시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김은광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경제학에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경제학을 한번 학부 수준에서 배워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경제학을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워본 적 이후로는 전혀 경제학에 대한 배움이 없고, 또 TV 뉴스에서 나오는 환율이 무슨 연방준비위원회가 뭐 금리를 올렸느니 내렸느니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세상은 보통 경제로 구성되고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과연 사회에 진출해도 괜찮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면 단순한 이유로 경제학을 배워보자 해서 경제학과에 진입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경제학과에서 흔히 선택하는 사기업 진출이나 공기업 진출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제 계획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이전에 학부 수준에서 무엇을 배우면 가장 미래의 나에게 좋겠는가에 대한 선택이 바로 경제학과였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이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고, 명소 회장님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재현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읽고 이런 돈이 어떤 식으로 세계에서 흘러가는지 정도를 알고 싶었고요. 실제로 뉴스를 봤을 때 뉴스에는 경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고 경제 관련 지식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녹여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국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어서 약간 불편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학점이 됐기 때문에 경제학과에 오게 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친구들에게 가끔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아직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실생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기초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경제학과의 공부량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점을 다시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경제학과의 공부량은 학생이라면 욕심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 매우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툴을 배우고 그 툴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툴의 적용에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공부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부량의 걱정 때문에 경제학과를 가기 무섭다? 학점이 안 나올까봐 가기 무섭다? 이런 고민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식보다는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나 응용이 들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배신하지는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과에 학회나 그런 특유한 소모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학과 소속의 학회와 소모임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경제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경제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회에 많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건학기념제 건학기념제 때 발행된 건기제 책자 리플렛을 한번 참고하시면 거기에 경제대학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과, 통계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관련된 소모임이나 학회에 관련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학과에 진입한 뒤 가장 보람찬 순간이 언제였는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이게 계속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과목에서 예상 밖의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정말 그 짜릿함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량경제학 과목이 정말 한 학기 내내 저를 고통받게 한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 예상 밖의 점수가 나오면서 그 한 학기 전체가 이제 행복하게 지냈던 것처럼 보람차지는 흔히 학점 미화라고 네. 하죠. 그런 순간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이 가장 보람찼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순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도전에서 쟁취하는 기쁨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제학과에 오길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과는 다른 타 학과 과목에 비해서 선수 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수 과목을 수강을 한 뒤에 그 뒤에 제가 듣고 싶었던 과목을 듣게 됐을 때 뭔가 퍼즐이 딱딱 끼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어려웠던 수식들, 그런 수식들을 재정학에서 공부할 때 내가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직감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거에 따라서 퍼즐이 맞춰질 때 그럴 때 약간 경제학과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 전공은 주로 어디로 많이 가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저와 명서가 경험한 바로는 경영학과로 제일 많이 복수 전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경영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학우들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영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요. 경영학과랑 경제학과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나 굉장히 상반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이론이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는 기초 학문이라면 경영은 정세에 빠르게 반응하고 좀 더 트렌디하고 변화에 민감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영을 복수 전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 다루고 꼬집을 수 있기 때문에 꼬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경영을 복전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도 제 주위에도 경제 원전공 그리고 경영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최재현 회장님께서는 이제 법 관련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복수 전공으로 현재 공익과법 연계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데요. 공익과법 연계 전공은 보통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복수 전공입니다. 근데 제가 경제학과와 공익과법 연계 전공의 조합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어떤 전공보다 그 조합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제학과의 대다수의 수업이 공익과법 연계 전공의 CL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으로 굉장히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도 1학기에 경제법이라는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 과목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독점력 또는 시장의 지배 구조 등에 관한 규제와 이론을 배우는 학문인데, 제가 이 경제법에 대한 실정법을 배우면서 이제 독점력을 평가하는 지수에 따라서 기업의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을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독점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배우고, 제가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산업조직론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시장의 지배 구조, 또 시장의 지배력을 측정하는 정도,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그 독점력을 악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문에 이렇게 일관성 있는 맥락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제학과 전공이 도움될 수 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경제 전공을 직접적으로 살리지 않더라도 경제학 공부가 각종 시험에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학과 학생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학 전공을 직접 살리지 않더라도 경제학 공부가 필요한 진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학과가 그렇듯이 진로는 자신이 전공을 살리든 살리지 않든 간에 되게 많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경제학과 진로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문직 종사, 예를 들어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 공인중개사 정도 될 것 같고요. 세무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경영학과 복수 전공이 많기 때문에 회계원리 혹은 뭐 중급회계, 관리회계 등을 이수하시고 CPA 준비를 하셔서 회계사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벤처캐피탈 등인데요. 만약 경제학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진로가 있다면 아마 이 금융기관 진출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정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기업. 굉장히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실제로 행정고시 시험을 보실 때, 5급 공무원 시험을 보실 때 경제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경제학을 학부 수준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뭐 고시나 뭐 정부 행정기관 관련된 시험을 보실 때 조금 더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업계입니다. 실제로 산업계는 기업으로 진출하는 건데요. 대부분 사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대기업, 외국기업, 무역회사, 벤처기업 등이 있고요. 5번째는 이제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으로 가는 건데요. 학부 수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이후에 조금 더 경제학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구기관 혹은 학계에 진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행정고시 재정직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그 수만큼 사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가장 많이 준비하는 진로 중에 하나가 금융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국거래소 같은 공기업이 있는데 저는 금융공기업을 직접적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모르겠지만 경제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이 금융공기업을 준비하고 또 그 방향으로 진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학과에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라도 선배들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그러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신다면 어쩌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학회, 이제 경제대학에서 주최하고 있는 많은 학회에서는요, 금공의 경제직렬, 그리고 경영직렬 관련된 그런, 관련해서 재직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만약 전공 진입을 하게 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거나 혹시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학회나 혹은 학생회 혹은 다른 관련 조직에 들어가서 여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전공표 설명에 관련해서 경제학과 소개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